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또 살해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를 당하는 여성이 나흘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 남성 범행 이틀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. 귀가하는 전 여자친구를 따라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범행 후에 이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지만 팔목에 크지 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. 이 여성은 원래는 가족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범행 당시에는 그날따라 집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. 팀장님, 이 사건 말이죠. 네네.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난해 새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 사건과 상당히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이제 우발적으로 주장하겠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를 했어요. 준비하고 휴대폰 검색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전 여친에게 복수하는 법 그리고 전 여자친구 창교육하는 법이라는 검색을 했단 말입니다. 아니 무술을 교육을 시켜요 이런 사람이. 그러니까 이 범인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그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검색도 했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계획적 살인이 많다.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자신의 이 피해자를 해하고 나서 그 담배를 피고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피곤이 뭐 누적됐었는지 잠을 잤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저 그래서 이 김태현 사건과 너무나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, 자, 이 SNS에 말이죠, 이 가해자 평소 행실로 추정되는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도 있어요. 네, 많은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SNS에서 다툰 모양새가 좀 있었어요. 오해했던 게 있어요. 사귀기 이전에 어떤 남성이랑 전화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속적으로 뭐 협박을 가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은 게 좀 있는데 그 사진은 또 누구냐면 숏컷 여성하고 찍은 사진이에요. 근데 오해를 한 거예요. 여자인데 남자로. 세상에. 오해를 하면서 재떨이로 때리기도 하고 전화기를 뭐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더 이상 만나서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. 그래서 만나지 말자라고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폭력을 행사했던 걸로 보입니다. 결국은 아마 제가 뭐 우리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도하게 지금 바람핀다고 의심을 했던 것 같고요. 여자친구가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존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소장님이 좀 정리를 네. 해주시죠. 네. 굉장히 속상하네요. 왜냐하면 피해자 언니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평상시에도 이 동생에게 폭력을 가하고 가스라이팅도 해왔고 그다음에 내 동생을 10시간 넘게 집에 가두고 흉기로 고문했다. 그리고 침대에서 잠들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니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교제폭력, 가스라이팅 그리고 우리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불리우는 부정망상 이런 거 다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나 부정망상의 이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떠나지 않고 집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증상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런 병리적 증상 때문에 동생이 희생당하고 만 것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반성문대 탄원서입니다. 자, 이런 인간들이 항상 그렇게 하죠.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해놓고 감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잔인한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요. 범행 전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. 이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범행 후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.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준 거야. 이거는 자기가 좀 죄를 면하려고 한 것뿐이고 또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성문 쓴다는 거,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? 예. 평상시에 자기가 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뭐 탄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허튼 수작을 벌이니까 네. 이 사실에 너무 화가 난 그 주변 분들이 야, 우리도 그럼 탄원서를 쓰자. 재판부에. 자, 이게 참
참 이런 경우가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탄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. 아는 사람들 위주로 탄원서가 갑니다. 엄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, 재판부에 탄원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SNS에 이 글이 올라왔어요. 탄원서를 좀 해달라. 저 사람 반성문을 쓰는 거를 막아달라. SNS 올리는 경우는 저는 사실 변호사 업무를 오래 하면서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만큼 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혹시나 반성문이 반영이 돼서 받아야 될 형에서 떨어질 거를 우려해서 그보다 더 많은 탄원서를 좀 접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탄원서가 SNS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. 많은 탄원서가 접수가 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. 예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그 내용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그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, 네.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. 우발적 아니었습니다. 계획적이었고요. 이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온라인 쇼핑으로 흉기를 구입을 한 것도 확인이 됐고, 정말 무수히 많은 이런 계획적인 어떤 범행의 스케줄들이 쫙 있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누리꾼들의 이런 탄원서, 재판부의 어떤 판단에 정말 엄벌을 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반성문 많이 쓸 겁니다.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니까 반성문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탄원서가 아마 반성문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 자체는 우발적 사건을 보기 어렵습니다. 아니죠. 계획적 사건이고 범행 직후에 어떤 담배 피는 행동들 그런 것도 재판부에 반영이 될 거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 이 사람이 반성문 쓸 게 아니고 만약에 하려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. 유가족들로 합의를 보고 그렇죠. 진정으로 계속 반성을 하는 모습. 이것만이 이 사람의 형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 그건 하지 않고 반성문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이 엄벌 탄원서가 가면 재판부에서 꼼꼼히 읽어볼 것 같고요. 예. 그렇다면 중형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저희가 이 사건 내용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걸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짓을 벌이고 나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태연자약하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을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. 그 사건 현장에서. 자, 그리고 그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왔었는데 그 차를 몰래 또 그 가해자들의 가족이 와서 범행 이후에 차만 또 쏙 가져갔대요. 예? 이런 자입니다.